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듦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노년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걸리고 나면 답이 없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치매는 미리 예방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해마다 20%씩 증가해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5세 이상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년학자, 생물학자인 2명의 저자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은 블루존의 비밀을 연구한 내용을 담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책을 통해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극찬한 책이기도 한데요.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노화 궤적의 대부분은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이 만든다고 말이죠. 먹고 움직이고 휴식하는 습관은 수명을 20% 가까이 늘리고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7.5년 더 사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즉각적으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률의 감소와도 연관되는데요. 그런데 멋진 노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틈도 없이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은 매일같이 나이듦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보험 상품과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격입니다. 이렇게 노화를 피해가야 할 대상, 척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평생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강박적으로 건강식과 영양제를 챙기고 무리하면서까지 운동을 나가고 조금만 불편해도 대학병원 투어를 나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방받는 약의 개수가 늘수록 삶의 활력은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듦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의원 교수는 이 책에 바로 답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는 다르다. 경도 인지장애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경도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 중 7년 내에 치매를 진단받는 이는 절반에 이른다. 다행히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약 30%는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일반적인 뇌 기능을 회복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두뇌 건강을 개선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평생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두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든 치매를 완전히 예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꾸준히 건강하게 생활하면 근사한 외양과 행복한 정신을 두루 갖출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입증된 두뇌가 평생 고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두뇌 건강을 위한 9가지 지침을 공개한다. 첫째, 운동하라. 운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주관적 기억장애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는 증상 또는 경도인지 장애를 겪는 사람이 중강도 운동을 실시하면 인지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 무작위 연구에서 근력 운동이 집행 기능을 개선한다는 주장이 입증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년부터 업무의 시간에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운동을 멀리했다면 당장 몸을 움직여라. 둘째, 지중해식 식단과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 중년 여성의 체질량 지수가 30을 초과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 두뇌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체질량 지수를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중해식 식단은 다양한 식단 중에서도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혀졌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건강을 향상할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중해식 식단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에게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3에서 40%가량 낮게 나타났다. 지중해식 식단이 두뇌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중해식 식단은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낮춘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블루베리, 토마토, 호박, 시금치, 오렌지 등 매일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이상, 통곡물, 생선,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연어, 아몬드, 호두 등 섭취를 강조하는 한편 육류와 유제품, 당분 섭취를 제한한다. 셋째, 인지 기능을 훈련하고 자극하라. 노인을 위한 고급 인지 기능 훈련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4그룹으로 나눠 3그룹에는 각각 기억력, 처리 속도, 추론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삼았다. 10년 동안 이어진 추적 관찰에서 훈련을 실시한 그룹에서 인지 능력 및 기능 감퇴가 둔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처리 속도 훈련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학습은 새로운 뉴런의 발달과 신경 연결에 도움이 된다. 인지 능력을 향상하면 노화에 따른 두뇌의 변화에 한결 쉽게 적응할 수 있을 테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넷째, 창의력을 발휘하라.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창의적 활동은 노인의 병원 방문과 약물 복용, 낙상 횟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외로움을 완화하며 활력을 높였다. 타인과 더불어 하는 창의적 활동은 한층 더 효과적이었다. 실험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과 음악 활동에 참여했고, 두 번째 그룹은 운동 활동에만 참여했으며, 마지막 3번째 그룹은 통제 그룹으로 아무런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운동과 음악 활동을 동반한 첫 번째 그룹이 나머지 2 그룹보다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운동을 포함하여 창의적 활동은 모두 뇌의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뇌는 스스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고 새로운 뉴런 또는 뇌세포를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에만 두뇌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여겼지만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든 이후에도 가소성을 활성화해 기억력을 증진하고 뇌졸중 같은 뇌 손상을 회복하고 인지장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섯째, 숙면을 취하라. 수면 부족은 노년층의 치매 발병과 인지저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면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짐작되는 독성 화합물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한다. 장수를 위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이며 노인의 정상적인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이지만 베타아밀로이드를 최대한 많이 배출하려면 매일 적어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길 조언한다. 수면제는 치매와 낙상을 비롯해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좋다. 여섯째, 배움을 계속하라. 청년기에 받는 고등교육은 치매 발병 확률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배움은 시기와 관계없이 뇌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강의를 찾아보라.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일곱째, 보청기를 착용하라. 청력 저하가 치매 발병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 청력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적절한 보조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청력을 교정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다. 여덟째, 건강을 관리하라.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이 있다면 건강관리에 특히 힘써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건강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두뇌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흡연은 절대 삼가야 한다. 아홉째,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라. 사회적 고립은 두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나이 든 후에도 공동체에 관여하고 타인과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우울증은 두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슬픔이나 무기력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길 추천한다. 적절한 우울증 치료는 인지 장애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한다. 어느 연구진이 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없는 노인을 치매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치매 발병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여성이라면 반길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얼마 전 연구에서 노화하는 여성 두뇌에서 젊음을 유지하려는 지속적 대사작용이 관찰됐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여성의 두뇌 나이는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 나이보다 약 4년 젊다. 현재로는 알츠하이머 및 관련 치매를 완벽히 예방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치매 발병 시기를 5년 늦추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인지 자극, 창의적 활동, 숙면을 포함해 앞에서 소개한 9가지 습관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습관을 실천하는 노인은 드물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방법. 인간의 뼈는 신생아기부터 20대, 늦게는 30대까지 성장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하중을 견디는 운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 20대에는 골밀도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 수치는 보통 10에서 20년가량 지속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는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골밀도 변화는 대개 폐경기에 일어난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은 약 7년 동안 급격한 골밀도 감소를 경험한다. 폐경기가 끝난 후에도 속도가 느려질 뿐 골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일부 여성은 폐경기에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골밀도 감소를 멈출 수 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감소된다. 안타깝지만 호르몬제 복용은 뼈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아주 쉽고 간단하고 자연스럽다. 어릴 때 신나게 뛰놀면 된다. 또 유소년기와 이른 성인기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할 수 있도록 우유를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렇듯 어린 시절 신나게 뛰놀고 우유를 충분히 마시는 것으로 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니
당신의 자녀와 손주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 뛰놀도록 등을 떠밀어라. 하지만 어린 시절 뼈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해 평생 몇 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뼈를 보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6가지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튼튼한 뼈대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운동하라. 노년에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중을 견디는 운동을 하라. 뼈에 부하를 주는 활동으로는 역도, 요가, 달리기, 고무밴드를 사용한 저항 훈련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열심히 하던 팔 벌려 뛰기 또한 뼈에 충격을 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안타깝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상 스포츠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뼈 건강에 크게 유익하지 않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도 뼈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페달을 밟는 동안 심장은 열심히 일하겠지만 뼈는 휴식을 취할 뿐이다. 매주 3번, 적어도 30분 동안 하중을 견디는 운동을 하길 추천한다. 고관절은 다루기가 꽤 까다롭다. 몸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충격을 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무릎에 문제가 없다면 고관절에 충격을 가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계단 뛰어 내려가기나 팔 벌려 뛰기 같은 운동을 실천하라. 둘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비타민 D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과거에는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내 근무가 많아지고 오존층 파괴에 따른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SPF 지수가 50 이상인 선크림 사용을 권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선크림은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D 결핍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비타민 D 합성을 이유로 선크림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선크림은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1000에서 2000 IU가량의 비타민 D3를 섭취해야 한다. 권장량을 가늠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다. 우유 한 잔 또는 저지방 고단백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먹으면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의 15%를 충족할 수 있다. 또 연어 85g은 비타민 D 400 IU를 포함한다. 이는 일일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우유나 요구르트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루 동안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양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영양제로 나머지를 보충해도 좋다. 셋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라. 칼슘 또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제품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칼슘은 약 300mg으로 함량이 가장 높지만 칼슘을 함유한 식품은 유제품 외에도 다양하다. 참깨, 치아씨드 등 각종 씨앗, 정어리, 흰 강낭콩 등 콩류, 편두, 아몬드, 케일, 풋콩, 두부 또한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다. 음식으로 일일 칼슘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식단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복용해 매일 1000mg을 채워야 한다. 넷째, 음주 및 흡연을 제한하라. 음주와 흡연은 골 손실을 유도한다. 금연과 금주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뼈 건강을 생각하면 알코올 섭취량을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골밀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완전 금주를 고려해 보길 추천한다. 다섯째, 65세 이상 여성이라면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라. 참고로 남성은 80세까지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80세 이후에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은 높지 않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았거나 골절 위험도 예측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여섯째,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라. 뼈가 건강하다면 넘어지더라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골절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뼈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것이며 이유 또한 다양하니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골 손실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낙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낙상을 막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책에는 나이듦에 대처하는 적절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쇠약함을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가득합니다. 노년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사회로부터의 소외, 목적성의 상실, 노쇠한 신체까지. 많은 이들이 어두운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년으로부터 담을 쌓고 애써 회피하느라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듦을 일찍 준비할수록 우리는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과 치매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